와인 수입, 위스키 수입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품 끝났다. 그렇지,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.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끝났대 이제 별로 유행 안 하는데 그럼 또 안 마셔. 희한해요. 이게 참. 아침, 점심,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,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. 제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. 월급 계속 꾸준히 받는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신 겁니다. 그래도 물가는 오르니까. 물가는 오르지. 환장하지. 그러니까 무슨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뉴스마다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다른 거 외식업 그다음에 뭐 특히 뭐 주류업 뭐 위스키나 이런 게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? 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외식업이라든지 또는 요식업 또는 주류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면 소비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있는 미디어들이 되게 중요해요. 그 붐을 만들고 뭐 하니까. 그렇죠. 미디어들이 뻥튀기, MSG 약간 더해서 거품을 만들기도 하고. 그치. 반대로 뭐 그럭저럭 해 나가지만 버티고 있는 거를 더 심하게 MSG 나쁜 양념을 쳐가지고 더 밑으로 나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. 뭐 아스파탐 논란도 예전에 있었고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특히 고급 음식, 고급 주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거품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시대 때 팬데믹 시절에 너무 많은 뭐 오마카세. 저 별로 안 좋아해. 누가 사줘도? 그러면 좋죠. 내 돈 주고 먹고 싶진 않아. 그치. 그리고 여기에 뭐 위스키 붐, 와인 붐 이렇게 불다 보니까 그렇죠. 이게 기자들이 그 관련된 기사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. 좀 물려요. 물렸어. 그러니까 기자들도 같은 내용 여러 번 쓰고 싶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슈를 끝낼 만한 게 없어요.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로 와인 수입, 위스키 수입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품 끝났다. 그렇지,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.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끝났대 이제 별로 유행 안 하는데 그럼 또 안 마셔. 희한해요. 이게 참. 그렇지.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 봤을 땐. 일단은 그런 미디어가 코로나 시대, 팬데믹 시대에 너무 많은 또 거품을 만든 게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, 하지만 지금은 그 관련된 키워드 자체가 물렸다라는 게 있죠. 요식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당연히 뭐 기업들도 회식도 잘 안 하고. 그쵸. 돈 잘 안 쓰니까. 이미 뭐 법인카드의 한도를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. 무엇보다도 이제 늦게 술 마시는 문화 자체를 피하는 이런 문화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네네. 여기에 울고 싶은 사람 뺨 한 대 때려준 게 뭐냐면 뭔데요? 실은 택시 할증이에요. 그건 맞아요. 택시비 그쵸. 너무 비싸. 근데 이게 10시만 넘어가면 20%, 서울에서는 11시가 넘어가면 뭐 또 40% 붙잖아요. 엄청 그래요. 이게 그냥 생돈 날아가는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10시 이전에 다 끝나려고 하는 거죠. 맞아. 왜냐면 뭐 2, 3만 원 했던 게 뭐 4, 5만 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. 뭐 더 비싸기도 하고 부담스럽지.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기분이 안 좋아요. 그쵸. 내 돈 잃어버린 느낌이야. 뜯긴 느낌이야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택시로 인해서 상당수가 많이 좀 부담을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또 많이 형성이 되었죠. 그러니까 뭐 이제 주머니 사정은 한계가 있는데 나가는 게 워낙 많아지니까.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는 좀 옛날처럼 늦게까지 마시고 이런 것도 미덕이 아니니까.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것도 있고.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식업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요? 네, 너무 많아요. 배달은 많긴 해. OECD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3배 정도가 많대요. 3배 정도가. 너무 많은 거예요. 많긴 하네. 그럼. 근데 왜 많을까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그 뒤에 재취업이라든지 그렇죠. 아니면은 창업하려고 많이 하지. 하다 보니까 결국 몰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저들만
적당히 이제 시장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저들의 또 하나 또 종속되잖아요. 그렇죠.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. 제일 중요한데 한국 요식업 시장을 봤을 땐 되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. 여러 가지로. 그러면 주류 요식업은 근데 주류 시장은 지금 어때요?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위스키는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 위스키가 작년 하반 중반 그러니까 여름부터 축축 떨어졌고 그렇죠. 와인도 축축 떨어졌고 떨어지고. 다 떨어졌죠. 다 떨어졌는데 하이볼은 오른 건가요? 그럼 아직도 애매한가? 그러니까 하이볼은 결과적으로 증류주를 가지고 여기에 탄산을 넣고 레몬을 넣고 해서 칵테일 형태로 마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화가 된 거죠. 근데 이슈를 끌 정도는 아닌 거야 이제는.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. 그렇죠. 네, 소맥처럼 이제 보편화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힙하지 않아요 이제 하이볼이. 힙하지 않아. 그러니까 하이볼도 뭔가 시장을 이끄는 지금 꽤 없고. 헤게모니는 지금 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주류 시장에서는 헤게모니가 말 그대로 이끌고 있는 힙한 게 뭐예요? 요즘 현재 없어요? 주종으로 봤을 때는 와인에선 샴페인. 샴페인만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라고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 이쪽이 되게 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형편없죠. 다만 찬스는 있어요. 올해. 기존에 와인 수입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아직 소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아 이제 좀 싸게 풀리겠구나. 그치. 와인 장터 이런 데서 싸게 팔 수 있어요. 그거 나 인정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이마트 갔다가 G7 뭐 원래 좀 잘 품질은 좋지만 좀 싸게 나왔는데 G7을 팔더라고요. 제가 멜록 되게 좋아하는데 멜롯을 두 병에 6,000원? 오. 아까 병당 6,000원. 아, 병당 6,000원? 그럼 원래 6,900원이었잖아요. 7,900원이었어요. 아, 7,900원. 할인하는 게 7,900원. 원래 가격이 만 얼마였는데 7,900원인데 두 병 사니까 6,000원 해주더라고. 바로 생겼죠.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재고 떨이를 해야 돼 지금. 그러니까. 와인 업체에서. 그래서 아마 올해 상당히 와인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네.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. 그럼 위스키 같은 경우는 우선 가격이 확 올랐잖아요. 떨어질까요? 떨어지고 있어요. 좀씩 10%뭐 이 정도. 오.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던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지기는 어렵고 정가로 가고 있다. 정가로. 그리고 뭐 그 전에 우리가 발베니 같은 경우는 찾기도 되게 어렵고 했는데 지금 이제 쉽게 구하죠. 뭐 트레이더스나 뭐 코스트코 가니까 있던데요. 있어요.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찬스라고 해야 되나 좀 구매하기 확실히 좀 편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렇지만 아직 조금 부담스럽고 전통주는 전통주 쪽은 늘고 있는 데 늘고 줄고 있는 데 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와인이나 그래도 위스키에 비해서 전통주는 좀 그나마 좀 난 게 선방하고 있다. 예, 선방하고 있죠. 왜 선방하고 있냐면 일단 온라인 판매가 되고 두 번째는 와인이나 위스키는 외국에 사서 갖고 올 수 있잖아요. 그 뜻은 뭐냐면 새로운 판매자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국내 말고도. 네. 국내에 이 판매처를 위협하는 해외의 다른 공급처가 있는데 이 공급처가 전통주는 없어요. 해외 공급처가. 그렇지. 우리나라 술이니까.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사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거죠. 지켜줄 수 있는 거고. 예, 외국 업체들의 이 마케팅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망가질 일도 없는 거고. 없는 거고. 뭐 면세점이나 또 외국의 리커샵에 많은 부분의 홍보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와인이나 위스키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국내 소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통주는 그런 걸 대체할 수 없는 거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전통주는 좀 선방을 할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맥주는 제가 느끼 완전 무너진 느낌인데 맥주는. 그러니까 일반 맥주는 그냥 그렇게 가요. 어차피 가성비로 먹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수제 맥주가 정말 끝장났죠.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. 예, 끝장났어요. 그러니까 굳이 수제 맥주를 마셔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, 그리고 수제 맥주 자체가 워낙 그 맛이 그 과실량이 많이 나요. 에일 형태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실량이 많이 나는 것들은 좀 물려요. 한두 번은 마시는 거예요. 맞아, 많이 먹긴 좀 그래. 우리가 뭐 유자차 같은 것도 매일 못 마시잖아요. 그래서 좀 너무 달고 시트러스한 이런 종류의 것은 물린다는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. 그래서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렇게 물리지 않게 살짝 그
미묘하게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응, 응.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좀 불경기의 요식업과 그 다음에 주류 트렌드를 좀 다뤄봤는데 정리 부탁드릴게요. 네, 이 시장이 고민이 많아요. 저도 이게 시장이 언제까지 이게 불경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불경기가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가을부터 시작을 했고 뭐 미국이나 유럽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불경기에 대한 요소가 너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부터 시작했을 때는 지금 올해 가을까지 되면 불경기가 된 지 2년이고요. 아, 2년이구나. 내년이면 3년이에요. 그러니까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3, 4년 정도 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내년 가을까지는 좀 걸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이 불경기 터널을 지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대외 수출이 얼마큼 많이 되느냐, 그쵸. 또 중국 경기가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,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지만,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 미디어들이 주류와 요식업 관련된 이 키워드가 좀 물렸다라는 것이 좀 지나가고 또다시 좀 더 써볼까 하는 기간이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일본의 엔저로 인해서 수많은 그 우리나라 그 젊은 층들이 일본을 많이 놀러 가는데 약간 엔고도 필요하다. 예, 그래야지 일본을 덜 가 한국에서 소비도 한다. 뭐 이런 그렇죠. 부분들은 있고요. 예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적으로 좀 빨리 회복을 해야지만, 그쵸. 예, 해야지만 요식업 이런 것들도 좀 나아진다. 근데 내년 가을까지 어떻게 견디나 싶어요, 진짜. 예,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 한데 나 버텨보는 걸로. 딱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예전처럼 막 선택이 좀 많아지진 않지만 잘하면 알뜰 소비. 근데 뭐 현명한 선택과 집중, 선택을 잘못해서 집중하면 난리 납니다, 진짜.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올인하면 난리니까 올인해야 소리잖아, 이게. 네. 올인 난리 나, 그것도. 딱 정보를 저희 걸 통해 정보를 많이 듣고 여기서 나오는 걸 집중하시면 돼요. 선택을 하고. 그런가? 자, 좋아요, 댓글, 알림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 맞습니다.